제2외국어 선택 가이드.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과목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맞게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제2외국어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고등학교와 또 대학교 생활하면서 몇몇 제2외국어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2외국어 조금씩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제2외국어는 무엇이구나 그 선택이 되는 그런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에는요, 유엔에서 지정한 5대 공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바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입니다.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의 공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문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영어는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알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보니까 네, 처음 보는 표기들이 되게 많죠. 네, 요거 어떻게 읽기도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랫부분 보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자하고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초급 중국어에서는 한자보다 이거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학습이 상당히 용이하죠. 자, 먼저 이 발음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Good morning. 프랑스어, Bonjour. 스페인어, ¿Cómo está? 러시아어, Доброе утро. 중국어, 你好.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상당히 발음들이 많이 어렵죠. 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유엔의 5대 공용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언어들 학습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언어를 조금씩 배워본 결과 이런 순위는 좀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어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 우리나라 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고, 그 다음 일본어, 가장 쉬운 외국어는 중국어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오늘 가이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난이도 가장 어려운 언어, 네, 독일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독일어가 아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명사마다 관사가 다 달라요. 우리 관사 영어에는 더라는 관사 있었죠. 정관사. 자, 근데 독일어에는 정관사가 무려 16개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명사는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복수 또 4가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명사형이. 자, 그 명사에 따라 관사가 또 달라져요.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프죠? 자, 그 다음 동사 형태, 인칭마다 또 달라요. 복수마다 동사의 형태가 또 달라집니다. 거의 뭐 5개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 따라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냥 이다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엄청나게 계속 바뀝니다. 자, 그리고 1, 2, 3, 4격이라 하여서 또 격마다 단어가 바뀌어요. 자, 주어일 때, 소유격일 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 뭐뭇을이라는 뜻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 인칭의 형태가 또 바뀝니다. 네, 독일어 제가 배워본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만만치 않은 언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자, 독일어 못지않게 문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한 2년 정도 그 출장 나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중국어를 프랑스어를 배워보겠다고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어처럼 다양한 관사와 어법들이 출현하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도 프랑스어 배우기를 포기해야 될 만큼 프랑스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3위에 랭크된 우리나라 말 왜 어려울까요? 자, 우리는 쉽죠. 근데 외국인들이 외국어로서 배울 때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사 어미 변화가 매우 심하죠. 자, 하다라는 동사 있네요. 자, 그런데 하니, 하고, 함으로, 하였으니 뭐 아주 많이 바뀌죠. 자, 이런 점들은 외국어로서 학습할 때 아주 어렵습니다. 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일 때도 다 바뀌죠. 주격, 내가, 그들이, 목적격, 누구를, 뭐뭇을,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다양한 격조사가 붙을 때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장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어휘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잡아내죠. 자, 그래서 뭐 누렇다, 노랗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근데 어떤 경우는 누리끼리하다 뭐 이런 말까지 출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외국어로서 배울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언어가 우리 한국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존칭어도 좀 심하죠. 밥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뭐 식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또 진지라는 말로 또 바뀝니다. 누구누구가도 있지만 누구누구께서도 바뀌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뭐뭐 하셨다 또 이런 식으로 존칭의 어감을 담는 게 우리나라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은 UN 공용어로 따진다면 한 세 번째 정도로 난이도 3위 정도의 랭킹이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말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위는 일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본어 기본 어수는 일단 우리말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일본어는 그거 예외인 경우들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외국어를 배우게 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발음기호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기호가 시라가나하고 가타카나라 그래가지고 한 거의 100가지 정도에 이르는 한자 모양의 발음기호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어 접근할 때 첫 번째 난관이죠. 그 100개의 한자 모양으로 된 발음기호를 넘지 못하면,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고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 2, 3년 내내 되게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잘 뛰어넘는 친구들은 또 재밌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졸업할 때까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발음기호에서부터 첫 번째 그 일본어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의미 단위로 끊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이제 그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도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존경하는 말, 또 겸손을 표현하는 말, 이런 예의 바른 언어들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말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언급하면은요, 일본어 이제 좀 더 배우게 되면, 한자 부분이 출연해요. 여러분 뉴스 보고 책 보면 일본어는 발음기호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자들이 나와요. 이제 중급 이상 가게 되면. 자, 그런데 그 한자를 어떨 경우에는 음독이라 그래서 소리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옛날 우리나라 신라시대 이두 읽듯이 또 뜻대로 읽어야 되는 훈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5위에 중국어가 랭킹을 매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어 하면 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물론 중국어의 한자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초급자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은 교재들은 알파벳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또는 초급으로 뭐 일반 성인이라도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부터 시작하는데 그 발음기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영어 알파벳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그 알파벳 기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초반부터 학습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국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 5위에 랭킹이 된 이유는 저는 또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어는요, 동사의 시제 변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자, 먹다죠. 먹다는 과거형 먹었다죠. 미래형 먹을 것이다죠. 자, 근데 중국어는 먹다라는 동사가 츠라 그러는데요. 먹었다도 츠, 먹을 것이다도 츠, 어떤 경우에든 그 철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자, 어떤 우리말처럼 뭐뭐 해서 뭐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의미 목적어도 나타내고 주어도 나타내고 뭐 동사일 경우에는 과거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내고 다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아주 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가 정말 초간단이에요. 중국어란 언어 자체가 그 어휘가 바뀌는 언어가 아니고 그대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 how란 단어가 있는데 좋다란 뜻입니다. 근데 얘는 좋다, 좋고, 좋음으로, 좋아서, 좋아서, 좋았기에 뭐 우리나라 되게 많죠. 근데 중국어는 모든 경우에 how, 네, 요 하나로 모든 거를 다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잡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랭킹 5위인 이유 또 하나, 존칭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존칭어 정말 많죠? 어르신들 말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는 뭐 이런 말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어는 영어처럼 유면 유가 너듯이 니 그러면 너예요.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 존칭어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존칭어가 거의 없다라는 거 중국어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어순 문제인데요. 어순은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우리말과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딱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영어처럼 목적어를 동사가 같이 올 경우, 목적어가 있는 동사일 경우에는 영어 어순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말 어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N 5대 공용어 그리고 플러스 UN 5대 공용어는 아니지만 일본어까지 비교해서 가장 어려운 언어부터 나열한다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가 가장 쉽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의 발음 기호는요 450개밖에 안 돼요. 자,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가 4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 발음은요 정말 우수하죠. 그래서 거의 뭐 1만 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외국어 발음은 우리나라의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글자 뭐 예를 들었지만 뭐 웽도 되고요. 퀼, 퀵, 니을 기억 받침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요거 우리나라의 우수성이지만 외국인들의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다? 네,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한국어 정말 어려운 언어가 됩니다. 자, 그럼 중국어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어 일단 7
7은 중국어로 치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8도 볼까요? 8은 빠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중국어는요, 일단 발음 자체가 450개밖에 안 돼서 되게 단순해요. 자, 근데 거기에다 받침을 내는 소리는 우리처럼 기역도 있고, 비읍도 있고, 시옷도 있고, 디귿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니은과 이응만 소리가 납니다. 그건 상당히 발음 체계가 단순한 거죠. 자, 그래서 3. 중국어는 미음자 받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일단 중국어에는 발음 자체가 450개, 우리나라 1만 개, 450대 1만. 중국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단순한 언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한번 가볼까요? 자, 중국어는 우리나라 말들이 70% 이상이 한자어인데 그 한자어들 발음이 중국어와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발음 난이도입니다. 중국어는 뭐라 그러냐면 난이두. 네, 끝 글자만 달라지죠. 두 번째 한국. 자, 기역자 받침 중국어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어라고 합니다. 자, 태양. 태자를 풀어서 발음해주면 중국어예요. 그래서 태, 타이, 양.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 타이양. 자, 그 다음 손오공. 중국어는 손, 우, 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자체가 우리 한국어와 이미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학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 중국어가 쉬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어의 발음 기호는 뭘 이용한다고요? 네, 알파벳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자 여러분이 중국어 교과서를 본다면 이 글자는 반드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한자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발음 기호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 과정 내내 이 발음 기호는 교과서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하면 한자가 아니라 오히려 발음 기호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A-N-G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의입니다. 그럼 각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자, 먼저 독일어, 네, 뭐 영어처럼 생겨서 일단 친근하죠. 자, 근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 다양한 또 표기법, 읽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일본어 일단 분량 많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들이 좀 나열이 되죠. 이런 점들은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중국어 부분이고요. 중국어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알파벳 발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읽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니하오라고 읽죠. 자, 그래서 너 안녕 이런 의미예요. 자, 니, 너, 하오는 좋다, 안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자체를 비교하면서 또 선택의 하나의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어가 이제 우리가 그 발음 기호 자체가 이제 알파벳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한국 뭘까요? 네, 한국어. 자, 그 다음 팬더곰은 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숑, 마오, 네, 숑마오, 네, 숑마오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비행기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지 비행기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 태양은 아까 했었죠? 네, 타이양, 태양하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를 넘지 못하면 그 외국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 시간이 든 날, 그 시간만큼은 이거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 기호로 발음을 표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는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한자의 모양을 변형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이 발음 기호가 있는데 이거를 학습을 해야 돼요. 요거 선생님 그 학교에도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넘지 못해서 3학년 때까지 고생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어휘 변화가 없어요. 비동사 하나를 예를 들게요. 자, 영어는 비동사, I는 am이죠. You are, she is, they are. 자, 몇 인칭이냐에 따라,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 비동사 다 달라지죠. 자, 그런데 중국어는 오로지 SHI, 이 한 글자만으로 모든 게 다 돼요. 자, 한국어나 일본어는 뭐뭐이다, 이다, 이니, 이므로, 였다, 였으므로, 였는데, 점점점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는 이 단어 SHI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중국어는 절대로 어떤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이유 또 가보죠. 아까 시제 변화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중국어의 오다는요, 우리나라 발음에 올레, 왕래하다 할 때 올레. 자, 근데 레자인데 풀어서 읽어주면 돼요. 라이예요, 라이. 자, 오다인데, 자, 영어 볼까요? come이죠. come, 과거, came, 과거분사 come. 가다, go. 과거 went, 과거분사 gone. 다 바뀌죠. 근데 중국어는 어떤 경우에든 오다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경우에든 바뀌지 않고 라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인데요. 독일어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히빈, 이히는 나란 뜻이고요. 두는 너란 뜻이거든요. 자, 근데 비동사 보니까 이히일 때는 빈이죠. 근데 두라 그럴 때는 얘가 또 바뀌어서 비스트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기본형은 자인 동사라 그러거든요. 자, 세 번째, 여기 하이센으로 읽거든요. 자, 하이센. 이름이 불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히 하이세 1인칭일 땐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2인칭일 때는 이 하이스트. 네, 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어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어휘도 바뀌고 동사 형태도 바뀌고 관사도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설명했는데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그러니까 명사 자체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앞에 얘가 중성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복수인지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붙는 것들이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진로에 독일어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각오는 하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배우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어에는 이제 성조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근데 성조는, 소리를, 높게 읽냐, 낮게 읽냐, 어떤 변화를 나타낸 게 성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조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숫자를 8은요, 빠, 소리가 고르게 소리 내는 게 8이고요. 그 다음에 빠, 뽑아 올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뽑아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삼성은 어떻게 있냐면 소리가 여기 있는 그 기호대로 읽으면 돼요. 빠, 내려갔다가 소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주는 게 삼성. 그 다음에 아빠란 뜻, 빠. 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성조인데 4가지밖에 안 돼요. 자, 요 성조는 4가지죠. 그럼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에요. 성조라는 부분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성조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메뉴에 가가 얘가 문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줄에 얘한테 물음표를 붙여보면
문장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가가. 네,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뜻이죠. 자, 이미 똑같은 가짜인데 높낮이가 달라졌죠. 자, 우리 한국말에 이미 성조가 이미 녹아 있어요. 우리들은 중국어 성조 오히려 더 간단하죠. 4개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어순. 자, 일반적 우리말 어순이다. 볼게요. 나는 안 본다. 나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는 아니 불자 써가지고 부라 그래요. 부. 자, 본다는 볼칸. 중국어 발음은 칸으로 읽거든요. 자, 안 본다니까 부칸. 그리고 나는 자 그럴 때 아자인데 워라 그래요. 워 부칸. 나는 안 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말 어순 그대로 진행되는 게 중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 한 가지 목적어가 있을 경우네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목적어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나는 너를 사랑해. 영어로 I love you. love가 먼저 왔죠. 동사가 먼저. 우리말이랑 다르죠, 영어는. 근데 중국어도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만 영어 어순이에요. 딱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는 너를 사랑해 중국어로 我爱你. 네. 워는 나, 니는 너입니다. 아이는 사랑하다 애자를 풀어 써주는 거예요. 사랑할 애정이라 그럴 때 아이예요. 자, 그래서 아이니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너를. 자, 목적어가 있을 때만 영어랑 똑같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말 어순처럼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자체가 있는데요. 자, 한자 자체인데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00자 정도면 충분히 어떤 실제 생활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한자 자체에서는 한자 자체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부수글자라는 게 있거든요. 부수글자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어근이에요, 여러분들. 어근이 뭐냐면 그 단어를 파생시킨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적인 형태를 어근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pen이라는 단어 있죠. 펜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펜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어떤 것이 돌출되어 있다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영어의 영토를 나타내는 단어 테리터리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 진흙 작품으로 그 조각품 조서 작품 만드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테라코타라 그러죠. 근데 그 테라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지의 여신이에요. T-E-R-R-A. 자, 그러면 그거는 땅과 관련됐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T-E-R-R-A만 알면 테리터리, 영토, 테라코타, 진흙으로 만든 미술 작품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그 한자 자체에도 부수글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자 자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흑토자 볼까요? 요 글자 들어가면 흑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미 추측으로도 얼마든지 의미를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는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알파벳 발음이 좀 대부분 다 모든 페이지가 알파벳 발음이 한자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일본어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발음만 통과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한자 출연량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한자도 읽는 방법이 다양해가지고 중급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자체를 중국에서는 복잡하게 쓰지 않아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자 몸체거든요. 자, 요 글자
중국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나무 목자 모양 비슷하게 들어가죠. 자, 요 글자로 간단하게 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자를 접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게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한자 학습은 대학교 가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공이 중국어다 보니까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지 알아볼게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그곳에는 경제와 우주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세계 1위 산업 강국이고요. 세계 1위 품목이 170여 개나 돼요. 여기 보면 세계 20대 은행 1, 2, 3위가 중국에 있고, 주요 국가 자동차 판매 대수, 당연히 미국을 따라잡아서 이미 추월을 했죠. 그리고 세계 1위 경제 시장이 중국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고, 네, 지금 우주 산업에도 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주 강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언제 어디를 가든 만나게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우주 산업 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 그랬죠. 달 후면 착륙,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했고 화성 탐사 지금 탐사선이 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겠습니다. 네,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했고 2022년 동계올림픽 또 개최를 한 그런 막강한 그런 국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국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국이란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어쨌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에요. 미국을 뛰어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얘네들보다는 잘 살거나 최소한 동등한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그때 필요한 거는 얘네를 무시하고 막 회피하고 이게 아니죠. 왜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알아요? 네, 아시죠? 상대방과 맞서서 내가 동등하게 살거나 그 이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국어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동등하게 이 나라와 동등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중국이라는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어를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한국은요,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점에 우리나라가 중심 허브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거든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 갈 수 있어요. 대륙 횡단 철도 비단길.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은 바로 이 중요한 경제 열차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자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경제 국가로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중요성, 바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이용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 국가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를 많이 추천합니다. 네, 만약에 중국을 이용해서 대륙 횡단 열차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유럽, 아시아, 실크로드 횡단 열차의 시작점이 되죠. 그리고 15억 인구에는 한류 문화가 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류 문화는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개방된 게 1992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서로 쌍방에 어떤 국가의 문화가 상대국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나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 시장에 활짝 펼쳐진 게 훨씬 많지 중국 문화가 중국 연예인들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전국민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되게 자랑스럽고 중국 문화와 맞섰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 전파력은 중국을 압도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류가 이미 보여줬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 영향력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가는 곳마다 우리 배우들의 간판과 한글로 된 우리 상품이 가득하죠. 자,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흑자를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고통당할 때 임시정부 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샹하이, 중경 이런 곳을 통해서 임시정부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또 중요한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이건 신비로운 부분이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 및 문화유산의 보고죠. 세계 최초 인류라고 불리는 주구점 원시 유적이 있는 곳이 중국이고요.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 만리장성이 있고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또 진시 황제의 병마용,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3000년 이상 우리나라와 인접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국가죠. 자, 그리고 땅덩이가 넓은 만큼 아름다운 동식물과 자연의 보고입니다. 세계적인 희귀동물 팬더 서식지고요. 또 민물에 사는 돌고래, 한국 호랑이, 동백호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장가계라는 자연유산, 또 에베레스트산의 북쪽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류, 우리나라 문화 영향력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도 막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와 식품, 가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품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여기 바나나 우유라고 보이나요? 중국인들은 바나나 우유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바나나 우유를 수입하는데 한글이 안 써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정도로 한류가 중국 문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도 중국어 인재들은 많이 뽑죠. 수시 전형도 있고 또 대학 생활할 때 중국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언어 중국어죠. 자, 여러분들의 제2외고 선택의 나침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진로, 꿈에 맞게 제2외고 선택 멋지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